1995년 1월 19일 피츠버그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사건은 인간의 뇌가 얼마나 기묘한 방식으로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메가더 휠러라는 중년의 남성이 두 곳의 은행을 연속으로 털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아무런 변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스크도 선글라스도 모자도 없이 그는 당당하게 감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이 그의 집문을 두드렸을 때 휠러가 보인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레몬즙을 발랐는데요. 휠러는 레몬즙을 얼굴에 바르면 감시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레몬즙이 비밀 잉크의 재료로 사용되며 열을 가하기 전까지는 종이에 글씨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논리를 얼굴에 그대로 적용했고 심지어 집에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찍어 실험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사진에는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나왔지만 그것은 레몬즙 때문이 아니라 카메라 각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휠러는 자신의 가설이 증명되었다고 확신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은행으로 행했습니다. 그의 뇌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함이 만들어내는 확신의 공포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인간의 뇌에 내재된 기묘한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논리적 추론, 문법, 유머 감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자신이 상위 10%에 속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닝 크루거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진짜 공포는 단순히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할 능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더닝과 크루거는 이것을 이중의 부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두 가지 저주를 동시에 짊어집니다. 첫째, 그들은 과제를 잘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이 과제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메타인지적 능력도 없습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체스에서 초보자는 자신이 왜 졌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수는 자신의 실수를 정확히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의 부재가 바로 확신의 근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현상은 더욱 섬뜩합니다. 전두엽의 배회측 전전두피질은 자기 성찰과 메타인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영역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영역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때 이 메타인지 시스템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왜냐하면 메타인지는 기본적으로 비교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려면 먼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영역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뇌는 비교할 기준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뇌는 놀랍게도 자신감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불확실성은 생존의 적이었습니다. 사자가 덤불 뒤에 있을지 의심하며 망설이는 것보다 확신을 가지고 빠르게 도망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하도록 진화했고 정보가 부족할 때조차 패턴을 찾아내고 확신을 만들어내려는 강력한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원시적 메커니즘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건강 정보를 판단할 때, 정치적 의견을 형성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조차 모른 채 확신에 차서 결정을 내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식이 조금 늘어났을 때 오히려 확신이 정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닝 크루거 곡선을 보면 어리석음의 산이라고 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야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을 때 자신감이 급격히 치솟는 구간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 한두 권을 읽은 사람은 자신이 주식시장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며 큰 돈을 걸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입문서를 읽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절망의 계곡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특정 분야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도 우주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고백합니다. 30년 경력의 의사도 인체의 복잡성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의 광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함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숙련된 전문가조차도 메타인지의 마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쌓일수록 새로운 형태의 확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의 공포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인지적 경향입니다. 초보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확신이 있다면 전문가에게는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적 확신은 때로 더 위험합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력이 많은 의사일수록 최신 의학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저항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난 수십 년간 사용해온 치료법이 효과적이었다고 확신했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그 치료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 변호사, 엔지니어,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뇌는 기존의 사고 패턴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보를 기존 틀에 맞춰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것은 신경가소성이 역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마다 뇌의 특정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자동으로 건반을 찾아가고 외과의사의 손이 본능적으로 정확한 절개를 하는 것은 모두 이 신경회로의 자동화 덕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동화는 유연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뇌가 특정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지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인지적 종결 욕구라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인지적 종결 욕구란 불확실성을 끝내고 명확한 답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심리적 동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뇌는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 하며 일단 결론에 도달하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사회적 보상 체계입니다. 우리 사회는 확신 있는 사람을 리더로 만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CEO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CEO를 신뢰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뇌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확신은 보상받고 의심은 처벌받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무지한 사람도 확신에 차 있고 전문가조차 자신의 편향에 갇혀 있다면 도대체 누가 진실에 가까운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급진적인 답은 기원전 4세기 아테네에서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선언했을 때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다고 평판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치인, 시인, 장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났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도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그들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 용기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고통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소크라테스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사고 과정을 얼마나 잘 모니터링하느냐에 있습니다. 높은 유동성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 영상 연구를 진행했을 때 그들의 뇌에서 특별히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측 대상 피질과 섬엽입니다. 이 영역들은 오류 감지와 내부 상태 인식을 담당합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높은 메타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했을 때 더 빠르게 알아차리고 자신의 확신 수준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는 이것을 90% 확신한다와 나는 이것을 50% 확신한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의 확신 상태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 합니다. 반면 메타인지가 약한 사람들은 모든 판단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확신을 느낍니다. 그에게는 아마도와 확실히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이것은 뇌가 자신의 내부 상태를 읽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메타인지는 정신적 감각의 예민함입니다. 그리고 이 예민함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첫 단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필립 테틀록은 20년에 걸쳐 전문가들의 예측을 추적했습니다. 정치학자, 경제학자,
저널리스트들이 미래에 대해 내놓은 수천 개의 예측을 기록하고 그것이 실제로 들어맞았는지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 정확도는 무작위 추측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테틀록은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고슴도치형과 여우형입니다. 고슴도치형 전문가들은 하나의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설명하는 단일한 이론적 틀을 신봉했고 모든 현상을 그 틀에 맞춰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미디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끔찍하게 틀렸습니다. 반면 여우형 전문가들은 여러 관점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측에 확률을 부여했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꺼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모호하고 복잡했지만 그들의 예측은 유의미하게 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섬뜩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확신하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당신 인생을 가장 크게 제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현실로부터 가장 멀리 떼어놓고 있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확신은 당신에게 방향을 주지만 동시에 당신의 시야를 좁힙니다. 그리고 좁은 시야로는 절대 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원히 의심 속에서 우유부단하게 머물러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적 겸손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가진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결정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동시에 그 계획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이 유연성이야말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생존하는 진짜 전략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평생을 인지적 편향을 연구한 그조차도 자신의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의도적으로 반대 증거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메타인지의 힘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것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과 재능을 타고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패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을 개발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패는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은 단순히 노력하면 된다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의 핵심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이고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입니다. 과학의 발전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확신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시험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칼 포퍼는 이것을 반증 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이론은 반증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즉, 어떤 증거가 나오면 그것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반대로 어떤 증거가 나와도 절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증거가 나오면 내가 이 생각을 바꿀 것인가? 만약 답이 어떤 증거가 나와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면 그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신념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맞춰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종종 우리의 믿음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자신의 믿음을 정체성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됩니다. 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견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은 중립적 사건입니다. 그것을 수치로 볼지 배움으로 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실은 누구로부터 나왔든 환영받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진실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만이 우리를 현실과 조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 진실을 반복해서 증명합니다. 지동설을 부정했던 교회는 결국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대륙 이동설을 비웃었던 지질학자들은 나중에 판구조론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매번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확신은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장례식을 통해 발전한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현실을 직시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과 정체성을 너무 깊이 동일시한 나머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확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당신이 가장 확신하는 믿음 5가지를 적고 왜 나는 이것을 믿는가? 반대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물어보세요. 둘째,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에코 챔버 안에서는 우리의 편향이 증폭되기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관점에 노출되세요. 적대적으로 있지 말고 진심으로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사소한 사실 관계에서 틀렸을 때 즉시 인정하세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더 큰 문제에서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쉬워집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넷째,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나는 옳다가 아니라 나는 70% 정도 확신한다고 말하세요. 세상은 흑백이 아니라 회색입니다. 확률적 사고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신의 예측을 기록하고 추적하세요. 예측을 하고 확신 수준을 표시한 뒤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세요. 당신이 80%라고 확신한 것들이 실제로 80% 맞았나요? 이 피드백을 통해 당신의 뇌는 자신의 확신을 교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배우세요. 잘 모르겠습니다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함의 표시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나는 답을 모릅니다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배움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 우리는 기묘한 자유를 발견합니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아 가치가 우리의 의견이 얼마나 옳은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거룩한 추락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오만에서 떨어져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손 속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추락은 파멸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확신의 구름 위에서 우리는 떠다니며 현실과 접촉을 잇습니다. 하지만 무지의 땅에 발을 딛고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반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천불교의 유명한 이야기처럼 진정한 배움은 빈 컵에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지능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실을 아는 것입니까? 가장 높은 형태의 지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고를 사고하는 능력, 즉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이 언제 옳고 언제 틀렸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차원에서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메가더 힐러가 레몬즙을 얼굴에 바르고 은행을 털러 갔을 때 그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가 멍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이 멍청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평가할 메타인지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무엇을 믿을지. 이 모든 결정에서 우리는 확신을 느낍니다. 때로는 정당한 확신이고 때로는 착각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그 둘을 구별하는 데 서툴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행동할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확신은 우리를 절벽으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확신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확신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 결정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적 겸손이 요구하는 균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통찰은 유효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한 시대. 모두가 확신에 차 있지만 진실은 흐릿한 시대. SNS에서 모든 사람이 전문가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자신의 필터 버블 안에 갇혀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가장 귀한 미덕입니다. 당신이 가장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확신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세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진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옳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유, 배울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이게도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확신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의심은 당신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끝내 살아남습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